컴퓨터 그래픽스랑 오픈젤 이라는 주제잖아요, 지금. 네, 간단하게 내용을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컴퓨터 그래픽스를 위키피디아 같은 데서 찾아보면은 디지털리 신서사이징 앤 매니플레이팅 비주얼 컨텐츠라고 나오는데, 말 그대로 그러니까는 이 컴퓨터 그래픽스라는 학문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뭔가 비주얼 컨텐츠, 그러니까는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그 내용을 신서사이징 하거나, 그러니까 새로이 만들거나, 아니면은 매니플레이팅, 그러니까 그거를 조작하거나, 그런 것들을 다루는 학문을 말합니다. 근데 좁게는 그 중에서도 3D 그래픽스만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아요. 컴퓨터 그래픽스라고 하면. 하지만 그 넓은 의미로 쓰면은 뭐 2D 이미지 프로세싱, 3D의 그 볼륨메트릭 이미지 프로세싱, 뭐 비디오 프로세싱, 그리고 뭐 지금 뭐 얼굴을 이렇게 바꿔치기 하는 그런 종류의 기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모델링, 그리고 캐드 뭐 이런 것까지도 다 컴퓨터 그래픽스 영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좀 생각보다 많은 영역을 커버를 하고 있고요. 연구 분야를 간략하게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면은, 사진이나 뭐 아니면은 비디오를 이렇게 네, 처리하는 그런 분야들. 애니메이션과도 큰 밀접점이 있냐? 네, 애니메이션이랑 굉장히 큰 밀접한 점이 있죠. 왜냐하면은 캐릭터 애니메이션, 그리고 피직스 시뮬레이션 이런 것도 전부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영역인데, 그것도 다 컴퓨터 그래픽스에 포함이 되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연구 분야 중에 하나예요. 피직스 베이스드 시뮬레이션이. 그리고 이게 결국은 어떤 물리적인 그 방식을 통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수업 시간에 다룰 거는 렌더링, 그 중에서도 3D 리얼타임 렌더링 분야, 아주 좁은 분야만 다룰 거예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렌더링, 그 중에서도 이제 영화나 아니면은 뭐 그 애니메이션 필름이나 뭐 그런 데에서 사용하는 그런 렌더링 방식은,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이 리얼타임 렌더링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레이 트레이싱이라는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왜냐하면은 레이 트레이싱을 이용하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장점이 더 생기기 때문에, 그 빛을 적용하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림자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릴 수 있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 유일한 단점은 느리다는 건데, 근데 요즘 점점 빨라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익숙하게 들어봤을 엔비디아나 뭐 그런 회사에서 레이 트레이싱을 실시간에 할 수 있는 그런 그래픽 카드를 자꾸 이렇게 내놓고 있죠. 네, 그래서 아마 레이 트레이싱 쪽에 연구가 실시간에 되는 것들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캐릭터 애니메이션, 이거는 이제 그냥 말 그대로 캐릭터가 움직이는 모션 캡처 데이터를 다룬다든지, 아니면은 사람 모양의 로봇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막 걷게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애니메이션 연구, 그리고 피직스 베이스드 시뮬레이션, 이게 아까도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요거에 대해서 어, 뭔가 일화 같은 게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는 어, 뭐냐, 2D 옛날에 애니메이션을 만든 사람들은 다 이제 그 셀화라고 하죠. 셀 애니메이션 방식을 사용했었잖아요. 셀 애니메이션. 뭔가 이렇게 셀로판지 같은 데다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요거를 이제 한 장 한 장 이렇게 노가다를 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만들면은 노가다가 너무 많이 들어가더라도 이 나름의 뭔가 예쁜 화풍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컴퓨터를 잘 안 쓰고 그냥 옛날 작가들은 그래도 역시 셀 애니메이션이 최고지 그러면서 이걸 썼다고 그랬어요. 그래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게 이제 무너졌냐면은, 그 3D로 물, 물 같은 거를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거를 이제 애니메이션에다가 적용을 시켰을 때, 왜냐하면 그 물을
손으로 이렇게 물의 움직임 같은 거를 그림을 그린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자동으로 만드는데 그게 굉장히 리얼리스틱하다. 그러면은 안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연구를 하나 소개해 드리면은 리얼타임 유니파이드 파티클 피직스 포 리얼타임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좀 된 논문인데, 이게 지금 엔비디아 안에 그 플렉스라는 라이브러리로 들어있는 리얼타임 시뮬레이션 라이브러리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실시간에 액체, 고체, 그리고 클로스, 그리고 기체, 이런 것들을 같이 파티클만 가지고 리얼타임에 시뮬레이션 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그 제가 기억하기로는 몇 년 전이었지? 몇 년 전에 언리얼 엔진에 이거를 시험적으로 갖다 붙이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거를 만약에 만들었다 그러면은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기체나 아니면은 액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그런 씬을 연출을 할 때는 그냥 이걸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나머지 뭐 캐릭터나 뭐 그런 거는 자기가 직접 손으로 막 그려서 감정 연출을 하든 뭐 그거는 알아서 할 일인데, 근데 뭔가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부분은 그냥 이걸 쓰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다룬다. 네. 당연히 이런 리얼타임 기술들은 게임이나 VR이나 뭐 그런 데서도 많이 쓰겠죠. 그리고 응용 분야,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뭐 VR, AR, 뭐 온갖 데에 다 쓰이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크롬도, 크롬 안에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이런 뭐 버튼이나 뭐 이런 것들도 내부적으로는 다 그래픽스 하드웨어의 가속화를 받아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그 데이터의 시각화 뭐 이런 거에도 당연히 빠지지 않고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픽스 하드웨어의 그 하드웨어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그게 굉장히 큰 장점을 주거든요.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는 오픈GL이라는 건데, 이 오픈GL이 뭐냐면은 3D 그래픽을 화면에다가 표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기본적인 기능을 모은 오픈 API라고 일단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뭔 얘기냐면은 어, 만약에 내가 화면에다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일단 점을 찍을 수 있으면은 뭐라도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화면이 이렇게 이렇게 픽셀이 이렇게 있는데, 펜이 있으니까 펜 한번 써보자. 음, 이렇게 있는데, 근데 내가 2,2의 점을 빨간색으로 칠하고 싶어. 이런 형태로 프로그래밍을 만약에 하나 할 수 있다. 내가 3,3에다가 픽셀을 노란색으로 칠하고 싶어. 이런 거를 코드로 뭐 드로우 포인트라는 함수를 만들어 가지고 2,3에다가 RGB 값 뭐 이런 식으로 호출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2D 그림은 엔간히는 그릴 수 있겠죠. 그죠? 네. 뭔가 요것만 있어도 일단 2D 그림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그릴 수는 있을 건데, 근데 3D 그림을 그린다는 거는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는 3D 그림의 기본이 되는 놈은 어떤 그 점 3개로 이루어져 있는 삼각형인데, 근데 그 삼각형을 어떤 각도에서 어떤 각도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는가, 이거에 따라서 화면에서는 이 삼각형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정면을 바라보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화면상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는 이 우리가 주는 점은 그러니까는 3D 공간 좌표의 기준이 뭐 이런 지점쯤에 있다고 했을 때 한 어느 정도쯤에 위치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줄 건데 그게 화면 안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이냐. 그리고 걔네들은 어떤 색깔로 칠해져야 될까 하는 그런 문제 같은 것들을 풀어야 돼요. 단계별로 이제 풀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필요한 기능들을 어 제공하고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다. 예. 화면에 표현하기 위한 필요한 기본적인 기능이라는 건 그런 뜻입니다. 근데 오픈이란 건 뭐냐? 스펙이 오픈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거의 그 역사는 뭐냐면은 옛날에 이제 실리콘 그래픽스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아주 옛날입니다. 이 실리콘 그래픽스라는 회사가 뭐 하던 회사냐면은 그 렌더링 하드웨어 만들어 가지고 팔아먹고 있었던 회사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 렌더링 하드웨어를 만들어 가지고 고가의 렌더팜이라고 하죠. 그거를 만들어서 잘 팔아먹고 있었는데 얘네들이 어느 날 망합니다. 왜 망하냐면은 그 서버를 만드는 회사들이 어 그냥 하드웨어만 만들고 OS는 그냥 리눅스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의 뭔가 경쟁력이 좀 점점 약화가 되다가 그냥 일반적인 그 얘네들이 만들었던 거는 고가의 워크스테이션이었거든요. 그래서 경쟁력이 점점 약해지면서 그 망하게 되는데 거기 이제 망하기 전에 자기네들이 사용했었던 그래픽 라이브러리가 GL이라는 게 있었어요. 오픈 GL 중에 그 GL이죠. 그 스펙을 1.0을 만들어 가지고 공개를 합니다. 네, 공개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게 크로노스 그룹이라는 그 여러 그 그래픽 관련한 업체들이 모여 가지고 만든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그룹에서 계속 버전을 업 시켜가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나중에 이 실리콘 그래픽스 쪽에 망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실직자들이 나와가지고 만든 회사가 엔비디아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의 그 크다란 회사죠. 네, 아까 시간에 이어서 아까 시간까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그거부터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죠. 일단 코스가 어떻게 돌아갈지를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컴퓨터 그래픽스 분야가 어떤 게 있는지를 아주 간략하게만 살펴봤고 그리고 오픈GL 얘기를 꺼내다가 말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루려고 하는 이 과목에서 다루려고 하는 분야는 컴퓨터 그래픽스 중에서도 3D 그래픽스 그 중에서도 리얼타임 렌더링 그러니까 실시간에 렌더링하는 그 분야만 다루려고 하고 거기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그게 이제 오픈GL이고 그 오픈GL이 일단 3D 그래픽을 화면에 표현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능들을 모은 오픈 API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실리콘 그래픽스라는 회사가 원래 GL이라는 라이브러리를 만들었었는데 근데 걔네가 그 스펙을 자기네들이 공개를 하면서 그렇게 시작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실리콘 그래픽스가 아니라 지금 그래픽스 하드웨어를 팔아먹고 있는 회사들이 있죠. 어, 일단 대표적으로 엔비디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외에 굉장히 대형의 회사들 이를테면은 애플, 인텔 그리고 또 어디가 있을까요? AMD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삼성도 아마 포함이 돼 있을 건데 그런 회사들이 모여가지고 크로노스 그룹이라는 그 운영 그 회의를 하나 만들어요. 크로노스 그룹은 크로노스.org였나? 네, 요런 데가 있어요. 크로노스 그룹.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그래픽스, 리얼타임 그래픽스나 아니면은 GPGPU나 그런 것들을 다루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들의 기본적인
그 스펙 같은 것들을 회의를 하면서 관리를 합니다. 예, 여기 오픈GL이 이렇게 보이죠? 오픈GL 있고, 그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한 번은 들어봤을 것 같은 뭐 벌칸, 아니면은 오픈CL, 콜라다는 뭔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고, EGL, GL, ES 뭐 이런 것들 여기에서 다 관리를 합니다. 여기서 다 관리를 하고, 어, 그렇게 그 회의에서 다음 버전에는 이런 기능을 추가적인 스펙으로 집어넣자 뭐 해가지고 계속 이제 스펙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죠. 그렇게 업그레이드를 해서 현재 4.6 버전까지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오픈GL 가지고 할 수 있는 일, 리얼타임에 2D 혹은 3D 렌더링 하는데 특화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2D, 3D 그래픽에서 사용할 수 있는 뭐 게임 엔진에도 오픈GL이 사용될 수 있고, 그리고 VR, AR를 위한 엔진에서도 사용될 수 있고, 포토리얼리스틱 렌더링에서도 물론 그 레이트레이싱이 훨씬 더 강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속도적인 측면에서는 하드웨어 가속을 받는 걸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오픈GL 쪽의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간단한 뭐 애니메이션을 제작한다던가 뭐 그런 경우도 이제는 왕왕 있죠. 그리고 GUI 컴포넌트 렌더링, 그러니까는 여기에 있는 버튼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탭 화면이나 뭐 이런 것들 또 안을 이렇게 뜯어 보면은 그래픽스 하드웨어의 가속을 받을 수 있는 그런 API를 가지고 렌더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너럴 퍼포즈 컴퓨팅도 오픈GL 기능 안에 포함이 됐는데, 이게 뭐냐면은 요즘에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뭐 뉴럴 네트워크를 빠르게 학습시키는 뭐 딥러닝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그래픽스 하드웨어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일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제너럴 퍼포즈라는 거는 그래픽스의 용도가 아닌 일반적인 용도의 컴퓨팅을 할 때 하드웨어를 사용하고 싶다. 그럴 때 사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특화된 다른 라이브러리들도 있는데, 이를테면은 제일 유명한 건 쿠다 같은 게 있죠. 근데 오픈GL 안에서도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것도 있는데 뭐냐면은 요게 이제 제일 큰 오해 지점 중에 하나예요. 오픈GL을 가지고 그러면은 게임 엔진을 다 만들 수 있는 거냐? 아니에요. 부품이에요. 부품. 그림을 그리는 쪽에 일만 할 수 있는 거지. 대표적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지금 여기 OS 상에서 이렇게 띄우는 크롬 윈도우 보이시죠? 이런 윈도우를 만드는 거는 OS가 해줘야 될 일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윈도우 안에서 윈도우즈라는 OS 안에서 이런 윈도우를 띄우려면 윈도우 OS한테 윈도우 좀 띄워줘라 이렇게 요청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맥OS에서 똑같은 일을 하려면은 맥OS한테 코코아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이 윈도우 좀 띄워줘라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해야 돼요. 이거는 그래픽스 그 라이브러리의 영역이 아니죠. 그래서 윈도우를 관리하는 윈도우 매니지먼트 기능은 OS 쪽에서 알아서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옛날에는 어 그러니까 오픈GL 코드는 동일하지만, 근데 그 만약에 이거를 내가 윈도우즈용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윈32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이라는 걸 했어야 됐어요. 지금도 아마 그 윈도우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이거를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GL 펑션을 붙이고 싶다 그러면은 WGL, 그 줄여서 위글이라고도 부르는데 윈도우용 GL 펑션을 사용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었고요. 지금도 뭐 마찬가지고, 맥OS 같은 경우에는 맥OS는 코코아 프레임워크로 돌아가죠. 코코아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윈도우를 띄우고 뭐 GUI 컴포넌트를 붙이고 하는데, 코코아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거기에 뭐였더라? GLX였나? 하는 EAGL, EAGL. 네.
GLX 아니고 EAGL, AGL 혹은 AGL 이런 놈을 이용해 가지고 그 오픈GL을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그런 기능을 제공했어요. 얘네 전부 다 각각의 OS 벤더들이 제공을 하는 기능들이에요. 그리고 또 안 되는 거, 키보드 인풋 그리고 마우스 인풋 혹은 뭐 만약에 내가 게임을 만들고 싶다. 근데 그 게임에 조이패드를 연결을 했을 때 조이패드 입력 같은 것도 같이 다루고 싶다. 그럴 경우에 이 인풋과 관련된, 그러니까 사용자 인풋과 관련된 기능들도 그림을 그리는 영역이 아니죠. 그냥 그 키보드 이벤트 혹은 마우스 이벤트를 다룰 수 있는 다른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OS 파트이기 때문에 오픈GL만 가지고 해결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픈GL은 GUI의 컴포넌트를 그리는 역할인 거지 GUI 컴포넌트 자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를테면 버튼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화면에다가 이렇게 버튼 같은 걸 눌러서 이거를 누르면은 어떤 기능을 하게 하고 싶다. 이런 기능을 만들려면은 GUI를 제공하는 다른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는 편이 훨씬 편합니다. 내가 그 뭐 막 네모 상자를 그려서 그 안쪽에 마우스가 클릭이 됐을 때 어떤 식으로 동작한다 이런 형태를 처음부터 끝까지 오픈GL만 가지고 만들려고 하면은 너무 고생이 심해요. 그래서 만들어져 있는 GUI 컴포넌트를 이용을 하는 게 좋은데 이 수업에서는 그거를 위해서 imGUI라는 놈을 쓸 건데 그 imGUI 외에도 뭐 아까 얘기했었던 뭐 코코아 프레임워크나 뭐 이런 것들 혹은 뭐 크로스 플랫폼에 관심 있는 친구라면은 Qt라는 것도 있거든요. Qt를 이용을 하면은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GUI 컴포넌트를 이용하고 그리고 윈도우에 오픈GL을 따로 그리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오픈GL은 그림만 그리는 기능을 제공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고. 자, 넘어가서 오픈GL 외에 또 되게 다양한 그 그래픽스 API들이 있거든요. 이를테면은 다이렉트X 많이 들어보셨죠? 네,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걸 안 볼 수가 없는데 다이렉트X는 다들 아시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옛날에 오픈GL 표준을 만들 때 애플이랑 같이 협약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오픈GL 그 표준을 같이 만들면서 이 API를 잘 만들어가지고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다가 마이크로소프트가 갑자기 배반을 때리죠. 1.2 버전까지만 그 만들고 그 뒤에 마이크로소프트는 독자적으로 다이렉트X라는 라이브러리를 만들기 시작해서 이게 윈도우 안에서만 돌아가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렉트X는 지금 현재 12 버전까지 나왔죠 아마. 그러고 그 안에 들어있는 기능들을 이용하면은 윈도우 계열의 하드웨어에서는 최적화된 그래픽을 그릴 수 있어요. 이를테면은 어, 윈도우 PC, 데스크탑 PC도 그렇고 노트북도 그렇고 그리고 엑스박스에서도 그 다이렉트 X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애플은 한 몇 년 전이죠? 한 4, 5년 전인가? 그쯤 스위프트가 그 등장할 무렵에 같이 메탈이라는 API를 발표를 합니다. 요게 이제 그 최신의 그 그래픽스 API의 모양새를 하면서 그러니까 오픈GL보다는 조금 더 한 단계 진보된 형태를 하면서 자기네 하드웨어에 좀 더 최적화된 형태를 만들려고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API를 만들었고 그리고 오픈GL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크로노스 그룹 자체는 놀고 있었냐 그런 건 아니고 오픈GL의 다음 세대라고 해서 오픈GL NG라는 이름으로 먼저 뭔가 막 만들고 있었어요. 오픈GL NG. 이 NG가 넥스트 제네레이션이죠. 넥스트 제네레이션인데 이게 나중에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벌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벌칸이라는 차세대 그 그래픽스 API가 나와 있는 상태고, 이게 나온 지도 이제 몇 년 됐죠. 몇 년 돼 있는 상태인데, 요것도 공부를 해두면 좋겠죠. GPGPU API가 따로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엔비디아가 유지하고 있는 쿠다라던가, 아니면은 크로노스 그룹에서 발표한 오픈CL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아까 소개해드렸었던 그 뭐 딥러닝 프레임워크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더 가속을 받아가지고 빨리 돌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어, 그러면은 일단 왜 오픈GL을 지금 그 선택해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하느냐? 이 과목의 이름은 컴퓨터 그래픽스잖아요, 그죠? 오픈GL이 아니에요. 근데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오픈GL이 제일 적당한 시작 지점인 것 같아요. 그 그래픽스, 3D 그래픽스 쪽을 공부하는데 제일 그나마 만만해 보이는 포인트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런 형태고, 그다음에 크로스 플랫폼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크로노스 그룹 안에 들어있는 벤더들이 어쨌든 다 오픈GL을 지원을 해주려고 하기 때문에 윈도우에서도 돌아가고, 윈도우에 뭐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를 꼽아도 돌아가고, 그리고 AMD 카드를 꼽아도 돌아가고, 그리고 뭐 안드로이드에서도 돌아가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맥에서도 돌아가고. 그 애플은 오픈GL을 더 이상 지원 안 하기로 결정을 하긴 했거든요. 디프리케이트 시킨다는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돌아가기는 합니다. 그리고 리눅스에서도 당연히 사용할 수 있고요. 네. 모든 플랫폼에서 다 동작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기가 좋은 거죠. 그리고 꾸준히 이용되고 있는 API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워낙 역사가 오래됐으니까 그만큼 이제 자료 같은 것들도 방대하겠죠. 그래서 내가 뭔가 3D 그래픽으로 뭔가를 그림을 그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관련해 가지고 찾아볼 수 있는 자료가 엄청 많기 때문에 오픈GL 관련해서는, 그래서 어, 오픈GL을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왜 벌칸이 아닌가? 아까 제가 그 벌칸이 오픈GL의 다운 버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벌칸을 배워 놓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왜 벌칸이 아닌가 하면은, 또 결국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 훨씬 어렵습니다. 훨씬. 네. 일단 하드웨어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를 알아야 이해가 되는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그 하드웨어라는 거는 그래픽스 그 카드, 그래픽 카드들이 어떤 구조로 생겨 먹었으며, 그래서 그걸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알고 있어야지, 아, 이 그 펑션이 이런 기능을 하는구나 하는 거를 이해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오픈GL보다 더 저수준의 API를 제공하면서 어, 기본적인 그래픽스 쪽 관련한 지식 같은 게 없으면 공부하기가 너무 까다롭다. 대표적으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나중에 이제 저희가 다음 주에 삼각형 하나를 그려볼 거잖아요. 삼각형 하나를 그리는 걸 실습으로 할 건데, 그 삼각형을 하나 그리기 위해서 벌칸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가지고 짜야 되는 코드의 양이 대충 한 1000줄 정도 되거든요. 오픈GL이랑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어떻게 벌칸을 가지고 수업을 하다 보면은 중간고사 보기 전까지 삼각형만 하나 그릴 수준밖에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픈GL을 선택하게 된 건데, 하지만 벌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장점들이 있어요. 장점들이 있어서 만약에 관심이 있다면은 공부를 해보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이를테면은 벌칸은 태생적으로 그 모바일 기기랑 동일한 스펙으로 나와요. 오픈GL은 그렇지 않아요. 오픈GL ES라고 해서 모바일 스펙을 따로 둡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나 iOS 같은 경우에는 오픈GL ES 3.0, 3.1 뭐 이렇게 지원을 하고, 그리고 PC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오픈GL 스펙을 이용을 하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기능상의 차이가 약간씩 나죠. 근데 벌카는 그렇지 않고 일단 처음부터 모바일 스펙을 함께 고려를 한 API라서 동일한 그 API를 가지고 동작을 시키는데 조금 더 수월하고요. 그리고 태생부터 그 멀티스레드를 고려해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 스레드 프로그래밍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은 게 올 경우에는 벌칸이 훨씬 더 유리해지는 지점이 있고, 그다음에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오픈GL 쪽의 내부에서 하는 기능 같은 것들을 다 산산이 분해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 코드를 잘 짜면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동작을 시킬 수 있다. 그런 장점들이 있으니까 이거 공부하는 사람이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두면은 분명히 도움되는 지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픈GL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아까 이제 제가 로우 레벨 API라는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림을 그리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들을 제공하는 그런 API예요. 그러면은 반대로 고수준의 API라는 것도 있겠죠. 로우 레벨에 반대되는 하이 레벨 같은 건 뭐가 있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다뤄봤을 수도 있는 뭐 유니티나 아니면은 뭐 언리얼이나 이런 게임 엔진에서 사용하는 그림 그리는 방식 같은 거를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은 오브젝트를 그냥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어떤 머티리얼을 적용하고 혹은 이쯤에 빛이 있다 이런 것들을 그냥 적용하고 그다음에 렌더링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런 형태일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하이 레벨 API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오브젝트를 여기다 두고 카메라는 여기다 두고 그리고 여기에 그림을 그릴 머티리얼은 이런 걸 쓰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택만 한 다음에 렌더링 하게 하는 그런 라이브러리도 있어요. 그런 라이브러리도 있고 C 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딱히 떠오르는 게 없고, 웹 같은 경우에는 3.js라는 그게 있거든요. 3.js. 3JS에 들어가면은 웹의 그 웹GL을 이용해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여러 가지 데모 같은 것들을 볼 수 있는데, 네, 네, 네. 3D 그래픽 관련한 그런 여러 가지 데모들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제공하는 API도 약간 고수준입니다. 여기에 뭐 뭔가 오브젝트를 만든다 하는 거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죠. 그다음에 매트릭스 업데이트 하는 방법 뭐 이런 거라던가 이런 것들이 오픈GL에 비해서는 좀 고수준이고, 안쪽을 뜯어다 보면은 그 안에서 이제 오픈GL의 웹 버전인 웹GL을 쓰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크로스 랭귀지다. 무슨 얘기냐면은 아무 언어에나 다 엔간히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는 C++을 가지고 오픈GL을 쓰려고 하지만 다른 것들 이를테면은 뭐 자바에도 있고요. 그리고 C샵에서도 쓸 수 있고, 그리고 파이썬에서도 쓸 수 있고,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웹에서 쓴다 그러면 웹GL을 연결해 가지고 쓰면 되고,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언어들의 전부 다 쓸 수 있어요. 네. API의 구조를 알면은 다른 언어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쓰면 됩니다. 그런 게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를테면은 메탈 프로그래밍 같은 걸 한다 그러면은 오브젝티브 C 가지고 써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메탈을 제공하고 있는 맥OS, 그러니까 애플이 그거를 오브젝티브 C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리고 크로스 플랫폼이다. 아까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OS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스탠다드 스페시피케이션 만 있는 상태예요. 모양새가. 무슨 얘기냐면은 어, 아까 이런 표준을 만드는 그 뭐냐 그룹이 있다 그랬죠. 크로노스 그룹이라고. 거기에서는 이런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 그것만 문서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만 문서로 만들어 가지고 어 그거를 이제 오픈GL 몇 점 몇 스페시피케이션 이런 식으로 공개를 합니다. 그거 한번 볼까요?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오픈GL 3.3 스펙 PDF 이러면은 이제 크로노스 그룹 안에 그 사이트로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런 문서가 나와요. 오픈GL 그래픽 시스템 스펙에서 뭐 데이터형은 어떤 걸 쓰고, 그리고 함수는 어떤 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이 함수를 호출하면은 그 결과가 어때야 되고 하는 것들이 이런 문서 형태로 제공이 되면은 그래픽 카드 팔아먹는 회사들 있잖아요. 이를테면은 엔비디아라던가 아니면 AMD라던가 혹은 뭐 인텔도 인텔을 CPU 안에 GPU를 조그맣게 만들어서 집어넣어 주죠. 뭐 무슨 이름이 뭐였더라? HD 그래픽스 뭐 550 뭐 이런 거, 그런 거를 인텔 칩 안에다가 같이 구워서 이렇게 팔아먹고 있는데, 그런 회사들이 아 오픈GL 스펙이 이렇구나 하면서 각자 개발을 하는 겁니다. 드라이버를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엔비디아, 저는 지금 이 컴퓨터에서 엔비디아 카드를 이용하고 있는데, 윈도우 폴더에 시스템 32 폴더 있잖아요.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의 드라이버를 깔면 여기에 뭔가가 설치가 될 거거든요. NV로 시작하는 무언가가. 네. NVAPI, 뭐 NV 오드캡 64, 뭐 이런 것들, 이게 다 엔비디아에서 만든 드라이버들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드라이버를 설치를 하면 이런 것들이 깔리는 거예요. DLL 파일 형태로. 근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오픈GL 이름이 붙어 있는 것들이 있죠. 예. 그러니까 각각의 그래픽 카드 회사들이 스펙에 맞게 라이브러리를 따로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스펙에 안 맞게 개발하는 회사들이 옛날에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펑션이 오작동되고 막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게 오픈GL이라는 API가 좀 많이 오래되고 안정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이 발생하진 않는데, 어쨌든 이게 어, 스펙만 있을 뿐이지 이 라이브러리를 실제로 사용하려면은 거기에 있는 드라이버에 달려 있는 함수들을 호출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이 이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일반적인 라이브러리를 쓴다고 하면은 뭐 라이브러리 파일을 그냥 직접 링크를 해가지고 쓰고 뭐 그런 식이잖아요. 오픈GL은 조금 모양새가 이렇게 다른 거죠. 펑션 로더라는 거를 한번 거쳐야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릴 거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버전은 1.0 버전이 처음 나왔을 때의 특징은 이미디엇 모드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스탠다드 파이프라인이라는 방식을 이용하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똑같은 형태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본 파이프라인이 제공이 되고, 파이프라인이라는 건 그러니까는 그림이 그려지는 그 뭐냐 유통 과정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거는 다음에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고, 이미디엇 모드는 뭐냐면은 이런 식인 거예요. 코드로 잠깐 보여드리면은 아, 코드로 잠깐 보여드리면, 이를테면은 내가 뭔가 삼각형 하나 그리고 싶다 그러면 GL begin, GL 트라이앵글스, GL 버텍스 3F, 첫 번째 점의 위치,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의 위치, 세 번째 점의 위치, 그 다음에 GL end, 그리고 GL finish. 이렇게 하면은 삼각형이 그려져요. 이런 방식의 프로그래밍을 했었어요, 옛날에. 예. 간단하죠, 요거는. 네. 그냥 요렇게 GL로 시작하는 함수로 내가 지금부터 삼각형을 그릴 거야 라고 어, 그 뭐냐 선언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점 3개를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첫 번째 점은 원점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점은 x축으로 1만큼 증가된 점이고, 세 번째 점은 y축으로 1만큼 지정된 점이야.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그 오픈GL 쪽에서 알아먹고, 원점, 그리고 어, x축으로 1만큼
진행된 지점, 그리고 y축으로 1만큼 진행된 점, 아이고 0, 1이죠. 0, 1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라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이미디엇 모드라고 부릅니다. 이미디엇 모드. 즉석 모드인 거죠. 그러니까는 즉석해서 점을 보내주고 그리고 그걸 그대로 그림을 그려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느려요. 네. 삼각형을 여러 개를 그리려고 하기 시작하면은 느려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들 안 쓰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지점은 이게 고급의 뭔가 그림을 그리는 데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뭔가 파이프라인이 고정돼 있기 때문에 스탠다드 파이프라인만 쓴다는 거는 파이프라인이 고정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설명할 내용에서 조금 더 구체적이 될 텐데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그림을 그리는 기능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어, 프로그래머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기능이 들어가는데 그게 쉐이더입니다. 예, 파이프라인을 내가 마음대로 뜯어 고칠 수 있다. 프로그래머블 파이프라인이라고 부르는데 그 기능이 2.0 때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때도 이미디언 모드는 살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3.0으로 올라가면서 완전 한번 확 바뀌게 돼요. 확 바뀌게 돼요. 그래서 그간 있었던 오픈GL에 있는 기능들을 많이 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모양새로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4.0으로 넘어가면서 컴퓨터 쉐이더까지 지원하고 뭐 테셀레이션 뭐 이런 것도 지원하고 이렇게 버전업을 하죠. 그래서 이 수업 시간에는 3.3을 기준으로 만들 겁니다. 지금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얘기 중에서 지금 오픈GL이 4.6까지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럼 왜 4.6을 안 배우고 옛날 버전을 배우냐 하면은 일단 이게 어 제일 그 널리 쓴 버전이에요. 3.3이. 3.3의 코어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그 뭐냐 그 프로파일이 있는데 말 그대로 오픈GL을 처음에 그 초기화를 할 때 어떤 버전을 쓸 거냐 이런 식으로 그 물어보는 지점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코어 프로파일이라고 얘기하면은 2.0 그러니까 2점대 버전에 있었던 기능 중에서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기능들을 싹 빼버립니다. 네. 그래서 오픈GL이 유지하는 컨텍스트라는 게 있는데 그 컨텍스트가 굉장히 가벼워지면서 좀 더 효율적인 그 렌더링을 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코어 프로파일을 이때부터 지원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오픈GL 3.3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또 4.6을 굳이 지금 안 배워도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forward comparability를 지원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후 버전에서도 3.3을 기준으로 작업을 해두면은 이후 버전에서도 무조건 동작을 한다. 이거를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3.3만 공부를 해놔도 충분히 도움이 될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3.3을 기준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